안녕하십니까. 기계요소 설계 강사 송유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182에서 195페이지에 해당하는 구름 베어링에 작용하는 하중 및 기계 사용 특성을 감안한 구름 베어링 기본 설계를 학습합니다. 여기서는 구름 베어링의 마찰, 구름 베어링의 수명과 전격 수명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 196에서 202페이지에 나오는 구름 베어링의 수명 시간을 산출하는 베어링의 수명 계산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베어링 수명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하중 계수, 기계 계수, 벨트 계수, 기어 계수와 같은 다양한 수치 및 계수 값들이 사용되므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베어링의 기본적인 설계 방법과 적절한 베어링 선정을 통한 기계 요소의 내구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은 축계 기계 요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름 베어링의 기본 설계와 베어링 수명 계산이 주 내용이 될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첫째, 구름 베어링에 작용하는 하중 및 기계 사용 특성을 감안한 구름 베어링 기본 설계를 할 수 있고, 둘째, 구름 베어링의 수면 시간을 산출하여 적절한 베어링을 선정해 기계 요소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면롤러 베어링의 전격 수명이 다 됐다는 얘기를 듣고 교체 작업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새 걸로 교체를 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전 분명 다른 거 만진 적도 없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했는데도 이러네요. 뭐가 잘못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베어링 규격에서 베어링 번호 맨 뒤에 붙어 있는 베어링 내부 틈새 기호를 무시해서 나타난 경우입니다. 앞서 직원이 얘기한 교체 작업을 할 때 베어링 내유는 보통 가열해서 조립하는 억지 기음을 합니다. 내부 틈새 기호 C3를 무시하고 그냥 교체했다면 윤활부에 틈새가 없어져 열이 많이 나면서 윤활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결국엔 구동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베어링 번호 22226 C3를 써야 하는데 보조기호 C3가 없는 22226 베어링을 사용한 경우를 들 수 있겠네요.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사례에서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구름 베어링의 기본 설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름 베어링의 용도에 대해서 보면 대표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V벨트 전동 장치라든지 또는 평기어 감속 장치라든지 웜기어 감속 장치 등이 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구름 베어링이 사용되는 장치는 동력 전달 장치입니다. 동력 전달 장치는 좌측 V벨트 풀리에서 동력을 받아 우측 기어로 전달하는 장치로서 그 사이에 축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쪽에 볼 베어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기어 감속 장치입니다. 평기어 감속 장치는 우측의 기어에서 좌측의 이변속 감속 기어가 들어가 있는 장치로서 그 끝과 중간 부분에 볼 베어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웜기어 감속 장치입니다. 웜기어 감속 장치는 웜에서 발생하는 추력을 잡아주기 위해 기계 양 끝에 앵귤러 콘택트 볼 베어링을 사용하여 추력을 잡아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 베어링의 기본 설계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데요. 먼저 구름 베어링의 마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동체가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면 전동체와 부딪히는 외륜과 내륜 부분에 그림과 같이 유막을 깨고 그 부분에서 마찰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동체의 마찰이라고 합니다. 궤도륜과 볼과의 그 곡률 반지름을 살펴보면 외륜과 내륜이 있겠죠. 가운데 원이 바로 전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외륜이 바로 1.06R로 되어 있습니다. 내륜은 1.04R. 그래서 외륜이 내륜보다 더 크게 곡률 반지름을 갖고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름 베어링의 마찰 계수를 보면 볼 베어링의 마찰 계수가 0.0010에서 0.0015. 구름 베어링의 롤러 베어링을 보면 롤러 베어링의 마찰 계수는 0.0020에서 0.0025. 결국 볼 베어링의 마찰 계수가 구름 베어링, 롤러 베어링의 마찰 계수보다 약 2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름 베어링의 수명과 전격 수명에 대해서 보면 베어링의 수명이라는 것은 구름 베어링이 장기 사용에 따른 그 한계 회전수 또는 한계 시간으로 수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름 베어링을 장기 사용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뭐냐? 소음도 발생되고 진동도 증가되고. 그러니까 노후되면 베어링이 마모가 심하면 소음과 진동이 발생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축이 처짐이 생기니까 정밀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구름면에 피로 박리 현상이 발생됩니다. 결국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소음, 진동, 정밀도 저하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것을 우리가 구름 베어링 장기 사용할 때 문제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어링의 피로 수명을 설명을 드리면 최초 플래킹 발생할 때까지를 총 회전수를 우리가 베어링의 피로 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플래킹의 발생 요건을 보면 반복적인 압축 과정으로 인해서 피로가 발생되고 또 반복되는 전달 능력에서 균열 발생되고 이것이 바로 균열이 성장돼서 재료의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플래킹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내륜의 좌측 그림이 내륜의 플래킹이 발생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또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볼 6개가 있는데 그 다 플래킹이 발생된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격 수명하면 동일 조건의 베어링 중에 90% 이상이 플래킹이 발생되지 않고 회전할 수 있는 총 회전수 또는 시간으로 나타냅니다. 결국 수명 시간이라 하면 100만 회전을 1시간 동안 돌아간 숫자로 결국 60 곱하기 RPM이 되겠죠. 이걸로 나눠주면 수명 시간이 되는 겁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수명 시간은 100만 나누기 60 곱하기 RPM이 되겠죠. 구름 베어링의 전격 수명에 대해서 보면 기본 동 전격 하중과 기본 정 전격 하중이 있는데요. 베어링을 설계할 때 우리가 기본 동 전격 하중을 가지고 가장 먼저 설계를 합니다. 근데 정지를 하고 있을 때 하중을 가한다든지 할 경우는 동 전격 하중으로 하지 않고 정 전격 하중으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정 전격 하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 전격 하중은 구름 베어링이 정지하고 있는 상태,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을 P라는 하중으로 그림과 같이 이렇게 찌그린다면 전동체 지름의 10,000분의 1 이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호로는 C0, 베어링 카탈로그를 보시면 C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전동체 지름의 10,000분의 1 이내가 되도록 변형 전 지름의 D1 마이너스 변형 후의 지름 D2를 변형 전의 전동체 지름 D1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이 10,000분의 1 이내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 이상 됐다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여기서 보시면 위에 P라는 하중으로 눌렀을 때 그 틈새가 없어져 가지고 그 부분을 통과하면서 열이 발생되고 그래서
플래킹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또는 그 부분에서 꼼짝 않고 회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지된 상태에서 하중이 가해진다면 전동체 진로의 10,000분의 1 되게끔 인해가 되게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기본 동정격하중을 보면 기본 동정격하중이라는 것은 모든 베어링이 돌아가는 경우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겠죠. 그래서 산업기계를 설계한다면 바로 이 기본 동정격하중을 적용해서 베어링을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카탈로그의 베어링 카탈로그나 이런 걸 보시면 C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100만 회전 단위, 그러니까 베어링의 정격 회전 수명이 100만 회전이 되도록 방향과 크기가 일정한 하중을 우리가 C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33.3rpm으로 500시간의 수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최대 하중 값을 표현하는 거죠. 부름 베어링의 정격 수명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의 수명을 L, 베어링의 부하중을 P, 기본 동정격 하중을 C라고 놨을 때 이들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한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베어링의 수명 L은 P분의 C의 R승 곱하기 100만, R은 베어링의 지수로서 볼 베어링은 3, 롤러 베어링은 3분의 10을 적용합니다. 이것을 수명 시간으로 나타내면 L 값을 결국 60 곱하기 RPM으로 나눠졌을 때 그 값이 바로 수명 시간이 되겠죠. 다시 식으로 정리하면 100만 나누기 60 곱하기 RPM 가로 P분의 C의 R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명 시간을 500시간에 견디는 경우 하중은 R승의 반비례하겠죠. 여기서 한번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수명 시간은 500 곱하기 n분의 33.3 가로 P분의 C의 R승, 이걸 속도계수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500 곱하기 속도계수의 R승 가로 P분의 C의 R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명 시간을 나타낼 때는 500 곱하기 수명계수의 R승으로 표현합니다. 이 수명계수는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기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수명계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한번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 상태에 따라서 단시간 사용하느냐 단속적이냐 아니면 1일 8시간이냐 연속운전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수명시간과 수명계수 값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먼저 단시간 사용한다면 4,000에서 8,000, 단속적이다면 8,000에서 14,000, 1일 8시간 운전한다면 2만에서 3만, 1일 연속 운전한다면 5만에서 10만, 이렇게 수명시간을 적용을 한다. 여기에 따라서 수명계수는 2에서 2.5, 2.5에서 3, 3.5에서 4, 4.5에서 6을 적용했을 때 이런 수명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이 수명시간은 볼 베어링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롤러 베어링의 경우 값이 더 크게 나오겠죠. 다음은 기계의 종류에 대해서 적용하는 수명시간과 수명계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이스트, 크레인 쪽에는 4,000에서 8,000, 컨베어, 건설기에는 8,000에서 14,000, 공작기계, 철도 차량은 2만에서 3만, 발전 수도 설비는 5만에서 10만을 적용합니다. 이때는 수명계수를 4.5에서 6을 적용하는 거고요. 호이스트나 크레인 같은 경우는 수명계수를 2에서 2.5를 적용합니다. 이것도 이 표도 마찬가지로 볼 베어링을 적용한 경우를 수명시간으로 환산한 값이 되겠습니다. 수명계수를 표로 식으로 나타낸다면 R근승의 n분의 33.3 가로 P분의 C, 이것은 속도계수로 표현하면 속도계수 곱하기 P분의 C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도 계수는 R근승의 n분의 33.3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베어링을 설계할 때 바로 우리가 P값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P값을 적용할 때 그대로 우리가 실제 작용하는 하중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중계수를 곱한다든지 기계계수를 곱한다든지 또는 기여계수를 곱한다든지 이런 것을 곱해서 P값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링 수명이 적정한 수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그 베어링이 적정한 수명 계산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중계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계수는 베어링의 하중계수를 곱해서 이론하중 곱하면 실제 베어링에 적용하는 하중이 되겠죠. 하중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는데요. 이 하중계수 값은 충격이 없고 원활한 운전을 한다면 1에서 1.2 전동기나 공작기계가 되겠고요. 보통 운전한다 하면 송풍기, 크레인,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1.2에서 1.5를 적용합니다. 어느 정도 진동이 있거나 충격이 작용한다면 건설기계 같은 것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1.5에서 2.5를 적용을 합니다. 다음은 기계계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을 받지 않는 그런 회전기계 같은 경우 발전기나 전동기나 또 회전로 또는 터보 송풍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기계계수를 1.0에서 1.2를 적용합니다. 또 왕복 운동을 하는 기계 같은 경우 내연기관, 크랭크추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1.2에서 1.5. 또 매우 심한 충격을 받는 그런 기계, 압연기나 분쇄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1.5에서 3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벨트 계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트 계수는 여기서 실제 벨트에 작용하는 하중을 계산할 때 기계 계수 곱하기 벨트 계수 곱하기 유효 하중을 해서 P값을 계산해서 적용을 합니다. 표로 보면 벨트 계수는 V벨트의 경우 2.0에서 2.5, 평벨트 같은 경우 2.5에서 3.0, 평벨트 4.0에서 5.0, 실크벨트 3.5에서 4.5가 있는데요. 여기서 평벨트는 인장분리 부착인 경우 그림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분리가 부착된 벨트 컨베어를 보고 계신데요. 여기에 헤드분리가 있고 이 헤드분리를 구동분리라고도 하고요. 구동분리에 인장분리를 이렇게 붙였을 경우 벨트가 이렇게 통과되면서 접촉각을 크게 하겠죠. 이 접촉각을 벨트의 접촉각을 크게 함으로써 여기에 유효장력을 크게 한다. 벨트의 유효장력을 크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인장분리가 있음으로써 벨트 계수를 작게 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어 계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에 의한 그 전동 방식에서 기어 계수를 적용해서 실제 베어링에 적용하는 하중을 계산한다면 합성력 곱하기 기어 계수 곱하기 기계 계수가 되겠죠. 기어 거칠기 정도에 따라서 기어 계수를 적용할 때 정밀 연삭 기어 같은 경우 1.0에서 1.1, 보통 기계 가공 기어 같은 경우 1.1에서 1.3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실제로 산업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베어링 수명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계 조건 8가지를 입력하면 수평으로 작용하는 긴장 측장력과 이완 측장력 두 힘을 합해서 자중과 불력으로 해서 합력을 계산하면 이 합력은 벨트 컨베어에 작용하는 하중이 되겠습니다. 이 하중 값을 베어링 하중으로 계산해서 반력으로 계산한 거죠.
평벨트 계수값을 곱하면 실제 베어링의 작용하는 하중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먼저 배운 학습한 수명 계산식에 적용을 하면 이 베어링은 47,927시간이 나옵니다. 이는 3만 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벨트 컨베어 축에서는 보통 유니트 베어링에서 플러머 브럭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림과 같습니다. 구름 베어링의 사용 한계 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계수값으로 나오는데요. 축지름 d 곱하기 rp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윤활이냐, 분모 윤활이냐, 적하 윤활이냐 이에 따라서 dn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를 설계할 때 rpm을 높일 거냐, 낮출 거냐 이 문제는 바로 윤활 방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값이 나와 있는데요. 그 표는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윤활 방법에 따른 한계 속도 계수 dn 값에 대한 표를 보고 계십니다. 윤활 방법에는 크게 그리스 윤활과 유욕, 적합, 강제, 분모 등의 윤활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과 베어링의 형식에 따라 dn 값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단열 레이디얼 볼 베어링의 경우 그리스 윤활이 20만이고 나머지는 각각 30만, 40만, 60만, 100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베어링의 종류마다 모든 윤활 방법에는 dn 값이 결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일부 베어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학습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 기계 설계 시 올바른 베어링 재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베어링 호칭 번호 6208JC3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총 5가지 보기 중에서 3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08은 안지름 번호이며 안지름이 8mm로 나와 있습니다. 08이 안지름 번호인 건 맞지만 실제 안지름 길이는 8mm가 아닌 40mm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토대로 올바른 베어링 수명 계산식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언급된 관련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이번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축계 기계 요소 중 구름 베어링의 기본 설계와 베어링 수명 계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름 베어링의 구름면 피로 박리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한계 회전순환 시간을 베어링 수명이라 하고 베어링의 내륜 또는 외륜의 궤도면이 전동체로부터 반복된 압축 하중에 의하여 전동체나 궤도륜의 피로가 발생하고 어느 한계를 넘으면 전단 응력에 의해 균열이 발생 성장하여 플레이킹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까지의 총 회전수를 구름 베어링의 피로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 조건으로 제조된 구름 베어링을 같은 조건으로 여러 개 사용하였을 때 이 중 90% 이상의 베어링이 피로에 의한 손상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의 총 회전순환 시간을 정격 수명이라고 합니다. 구름 베어링의 정격 수명 계산은 사용 기계의 용도와 일일 사용 시간에 따라 기계의 수명 계수를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 사용 기계의 용도에 따라 정격 수명 시간이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벨트 컨베어의 베어링 설계에서 수명 계수를 3.0에서 3.5를 적용한 경우로 이를 수명 시간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이는 설계에서 정격 수명 시간을
3만 시간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 기준을 설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 시간은 간접 전동 기계 요소를 알아보는 시간으로서 V벨트 전동 설계, 체인 전동 장치 설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